네, 안녕하십니까. 버식입니다. 자, 몇 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 네옴이라는 기술 기반의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네옴이라는 도시가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사그라드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상과 현실은 조금 괴리가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더라도 실제 완공된 모습은 모델하우스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도시는 어떡하겠습니까? 기존에 없던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건데 당연히 여러 가지 시행착오, 그리고 물리적인, 건설적인, 기술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신개념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도시는 글로벌 빅테크, 테크 기업들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그런 도시이고, 그리고 미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주권 밖에 있는, 그러니까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특별 사법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이란 거예요. 미국의 법 체계와 별도로 돌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도시에 기반이 되는 화폐는 미국 달러가 아니라 암호화폐, 도시의 인프라 확장이나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인간이 아닌 AI가 컨트롤해서 그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AI 기반 경제 모델을 채택한다. 정말 말로만 들어도 기술 테크, 기술 덕후들에게는 정말 가슴이 뛰는 SF 소설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실제로 현재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가 샘 알트만, 그리고 피터 틸 같은 최근 암호화폐 그리고 AI 산업에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유명 투자자가 속해 있단 말이죠.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바로 플라시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진행된 지 몇 년 지났어요. 2024년부터 이 프로젝트 투자 금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플라시스 프로젝트가 이슈가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고, 그리고 현재 하원에서 실제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하겠다는 그런 법안을 발표한과 동시에 이 스마트 시티의 프로젝트가 혹시 그린란드와 연결된 게 아닐까,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한 이후에 거기에다가 이 프라시스 시티를 지으려는 게 아닌가, 이런 루머가 돌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프라시스의 구체적인 어떤 계획, 그리고 어느 지역에 우리가 도시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전부 다 대외비, 그러니까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어요. 이미 돈은 모여 있고, 그리고 입주자도 현재 8만 명이 넘는 그런 입주민 신청이 있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위치는 비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프라시스 프로젝트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역에 도시를 건립할지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에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자율도시 10곳을 미국 영토 내에 건설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었어요. 현재 미국 전체 영토의 28%가 연방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는 그런 보호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현재 개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 중에 일부만 자율도시로 그렇게 바꿔도 10개 이상의 도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빅테크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정부의 눈치, 규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사회 실험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이크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그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공약과 플라시스 프로젝트 그리고 그린란드의 미국 새로운 주 편입과 맞물려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자율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이어가게 된 거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얼토당토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빙하가 녹으면서 그 밑에 깔려있던 광물들, 그러니까 히토류, 우라늄, 리튬 같은 그런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한 자원들이 그린란드에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다, 이런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구온난화가 계속 심각해지면 역설적이게도 그린란드는 점점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말만 그린란드가 아니고 진짜 그린란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후변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해마다 미국에서 발생되는 홍수, 토네이도로 인한 그런 자연재해 피해도 오히려 나중에는 미국보다 그린란드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그 지역이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을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린란드를 그렇게 탐내고 있다. 북극 항로, 광산, 그리고 지정학적 이점, 그리고 앞으로의 기후변화 영향, 이런 거를 전부 다 고려했을 때 새로운 도시국가를 여기 설립할
그런 조건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플라시스 프로젝트 관련된 그런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구글을 통해서 플라시스를 검색하면 거기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가입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주를 신청하기 위한 그런 조건에서 뭐 비용이 어떻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AI 심사관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채팅을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라시스에 이주하려면, 그리고 비자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거기 AI는 상당히 좀 건방진, 뭐랄까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관처럼 저를 대하더라고요. 일단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줄 수 없고, 나의 직업이나 뭐 가치관, 그리고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그룹을 리드해본 그런 경험이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동안 제가 플라시스 AI와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상담, 이제 면담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플라시스가 원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겁니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라는 그런 집단을 우선시하는가, 개인이라는 나라는 주체를 더 우선시하는가, 이 갈림길에서 우리라는 그런 공동체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플라시스가 원하는 그런 심사 조건에서는 결격 대상, 그러니까 제외 대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코딩 기술이 있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 그런 기술이 있지만 반사회적인 성향,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 시스템은 불합리하다, 우린 기술적으로 숫자적으로 매우 공평한 그런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인간과 어울려 사는 그런 것보다 AI가 정해준 그런 규범 속에서 남들 신경 안 쓰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플라시스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다, 그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피터 틸이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회의론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느리다, 인간의 합의는 비효율적이다, 기계적인 계약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기업처럼 운영돼야 되고 최고의 CEO가 거기에 군주를 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이야기는 과거의 왕권주의와 비슷한데, 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왕권체제에서 현재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AI가 기반이 되는 기술적인 CEO 군주제가 현재 가장 적합한 그런 국가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실제로 미래에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을 게임으로 만든 게 바로 사이버펑크라는 게임이었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점점 국가기관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 반대로 대기업, 테크 기업들의 힘은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 기업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한 명의 자산이 국가 예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자유의 국가, 자본주의의 국가입니다. 돈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플라시스 프로젝트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지만 그게 그린란드에 자리를 잡을까? 이런 거에 대한 팩트체크는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린란드는 빈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발보호지역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 주권으로 되어 있고,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하려면 나토의 허가, 덴마크와의 딜링, 현재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정부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국제법입니다. 현재 미국이 60개가 넘는 그런 국제기관에 탈퇴를 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건데, 유엔에 탈퇴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특히 지금처럼 중국과의 외교전쟁, 그리고 미래의 금융 패권을 다투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자기들 멋대로 무력을 휘두르면서 그렇게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강제로 편입하려고 한다면, 유럽연합이 미국의 금융지수에서 중국의 금융질서라는 그런 차 선택권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빌미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함부로 우방국의 영토를 그렇게 탐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편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북극 항로 프로젝트에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린란드를 탐내고 있는 거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중국도 실제로 그린란드의 광산, 그리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도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손을 뻗지 못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려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현재 미국이 그리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결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계획은 뭐냐면, 일단 과거의 트럼프 외교 전략을 보시면
딜링을 할 때 엄청 무리한 조건을 먼저 내세웁니다. 원래 원하는 조건이 100인데 한 150 정도 되는 그런 조건을 먼저 던져요. 그렇게 해서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수준, 그러니까 100에서 90 사이 이 정도로 합의를 보는 그런 장사꾼적인 외교 방식을 선호합니다. 뭐 동남아나 뭐 이집트, 인도 같은 여행 가시면 시장 갔을 때 상인들이 돈을 엄청 높여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000원 이렇게 했는데 야 너무 비싼데? 1,000원 안 돼? 1,000원 오케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 가격이 500원이었어요.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2,000원짜리를 반값에 샀으니까 기분 좋은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적정가보다 더 높여서 그렇게 받았으니까 서로에게 일단 기분은 좋은 거예요. 누가 손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은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일단은 편입이라는 그런 카드를 던진 이후에 그 다음에는 그린란드의 공군기지를 확장시킨다거나 혹은 그린란드의 공항, 항만시설을 미국의 주도하에 그렇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가 그린란드에 진출해서 인터넷 네트워크나 도로 같은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설치해줄게. 이런 거를 허가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딜링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보장하되 우리가 이 그린란드 영토를 통제하겠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진입할 수 없게 그렇게 통제하겠다는 그런 외교적 합의가 미국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런 합의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프라시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조건, 미국 영토 내에서 자율 도시를 설립한다는 그런 조건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미국 영토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확률은 매우 높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아니고 아마 다른 지역 혹은 미국 현재 영토 내에 어딘가에서 천천히 시작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번외편으로 만약에 이런 프라시스 같은 자율도시가 우리 한국에 세워지면 어떨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가 대한민국을 사회적인 실험국가로 지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트럼프의 자유도시 그런 시스템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뭐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선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프라시스 같은 그런 자율도시가 실제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한국의 제주도와 긴밀한 협약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파트너십 계약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뭐 김해의 뭐 국제도시 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한국 또한 AI, 블록체인 같은 그런 신사업에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어떤 조건 내에서 규제를 면제해주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뭐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자유도시의 인연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다 허용되는 그런 포지티브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 거 외에는 전부 다 금지하고 있는 네거티브 시스템이 한국 정부 특유의 규제 방식, 규제 시스템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반된 그런 가치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도시는 대한민국과는 맞지 않다. 오히려 완전 반대가 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차라리 자유도시에 가까운 거는 우리 한국보다는 이제 두바이 같은 그런 도시가 빅테크가 추구하는 그런 자유도시 시스템에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상화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피터 틸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가 추구하는 자유도시 시스템 프라시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린란드 편입과 프라시스가 연결되는 거는 참 SNS에서 누가 그걸 제안했는지 참 신박한 아이디어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법안이 발의되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이 도시 프로젝트도 분명히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어떤 걸 다룰지 지금 최근에 뉴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 한국의 은행 중에 몇 곳이 지금 부도 위기에 있다. 대출 상환이 힘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뭐 천천히 대한민국 경제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그걸 다루게 될지 아니면 현재 머리 펌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의 뷰티 노하우, 피부 관리, 머리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번외편으로 다뤄볼지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